서울 고급 아파트에서 울려 퍼지는 여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결혼은 나처럼 성공한 여자에겐 인생의 마지막 스펙이야. 너와는 이제 격이 안 맞아. 대학교 3학년부터 8년간 함께한 연인을 향한 잔인한 고백이었죠. 억대 연봉을 벌며 승승장구하던 투자 전문가 서윤에게 평범한 교사인 도현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차버린 그 남자가 병원장 딸과 신라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교사가 어떻게 그런 호화로운 결혼식이 가능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31층.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한 여성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서윤은 올해 30살 대한민국 최고 투자회사의 팀장으로 연봉 1억 원을 받는 성공한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반지를 내민 남자는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서윤아, 우리 결혼하자. 8년 동안 함께 해왔잖아. 그 남자는 도현이었습니다. 30살의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죠. 키 178cm의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성격을 가진 도현은 서윤과 8년 동안 연애를 해왔어요. 그들의 첫 만남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둘 다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서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도현은 과외로 용돈을 벌었죠. 그때의 서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 염색하지 않은 검은 머리를 단순하게 묶고 다녔어요. 도현 역시 마찬가지였죠. 헌 책가방을 메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었어요. 서윤이 투자 분야의 꿈을 키울 때 도현은 밤늦게까지 그녀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너는 분명 성공할 거야. 내가 믿어. 도현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서윤이 취업 준비로 힘들어할 때도 도현은 묵묵히 그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면접비가 부족할 때는 자신의 과외비를 아껴서 건네주기도 했죠. 서윤이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도현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흘렀어요. 지금의 서윤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가방을 들고 매주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았어요. 반면 도현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월급 200만 원으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서윤은 도현이 내민 반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반지는 도현이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산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8년 전 우리 둘 다 가난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내가 성공하니까 내가 초라해 보여. 서윤의 말에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서윤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함께 성장해온 거 아니야? 결혼은 나처럼 성공한 여자에겐 인생의 마지막 스펙이야. 너와는 이제 격이 안 맞아.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자신의 상장들을 바라보았어요. 우수사원상, 최고 실적상. 8년 동안 그녀가 쌓아온 성공의 증거들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도현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축제에서 찍은 사진, 첫 데이트 사진, 서윤의 취업을 축하하며 찍은 사진들. 도현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거짓말은 아니었어.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는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
서유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과 고층 빌딩들이 그녀의 성공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차갑고 공허해 보였습니다. 8년 동안 내가 너를 위해 한 일들은 뭐가 되는 거야?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도현이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늦은 밤까지 그녀의 공부를 도와주던 모습, 면접비를 건네주던 따뜻한 손길,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응원해주던 목소리.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해. 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뒤돌아보았지만 서유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급 아파트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유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았어요. 갑자기 집이 너무 넓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한 여자에게는 성공한 남자가 어울린다고 믿었으니까요. 도현과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삶은 더욱 화려해졌어요. 연봉은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남성들과 몇 번 만남을 가졌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윤은 평소처럼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인 민지와 수진이 함께 있었어요. 서윤아, 너 도현이 소식 들었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서윤은 커피잔을 들며 무관심하게 대답했어요. 결혼한다더라. 수진이 말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누구랑? 강남성 모병원 원장님 딸이래. 다음 달에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 올린다고 하던데.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라 호텔 결혼식이면 최소 1억 원 이상은 들어요. 월급 200만 원인 교사가 어떻게 그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정말? 확실해? 응, SNS에도 올라왔어. 예식장 예약까지 다 되어 있더라. 그날 밤 서윤은 혼자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어요. 도현의 SNS를 찾아보니 정말로 결혼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죠. 그 여성은 의사였고 집안도 좋아 보였어요. 서윤은 과거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도현과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축제에서 웃고 있는 모습, 첫 해외여행에서 찍은 사진, 서윤의 입사를 축하하며 찍은 사진들.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는 서윤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8년 동안 나와 사귀면서 돈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려? 서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차버린 남자가 더 좋은 조건의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더욱이 그 결혼식이 자신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호화로웠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윤은 도현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싫어했죠. 연애할 때도 데이트 비용을 나누어 내자고 했을 정도로 독립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 도현이 장인어른의 돈으로 결혼식을 올릴 리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다음 날 서윤은 도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니는 학교, 사는 곳, 만나는 사람들. 옛날에는 관심 없던 것들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절대 행복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서유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행복해하는 도현이 용서되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 행복이 뭔가 숨겨진 비밀 위에 세워진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죠. 서유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업무 중에도 자꾸 도현 생각이 났습니다. 8년 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자꾸 떠올랐죠. 그때는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분노의 연료가 되었어요. 친구들은 서윤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예민해졌고 도현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윤아, 너 혹시 도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전혀. 그냥 궁금할 뿐이야. 서윤은 부인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지 질투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도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서윤의 마음속에서 복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의 결혼을 망치고 싶었어요.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찾아내서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서윤이 도현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어요.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도 생각했지만 일단 자신이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그녀에게는 정보 수집 능력이 있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서윤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기업들의 인수합병 자료를 검토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성그룹 관련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서윤은 컴퓨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한성그룹 창업주 이태성 회장의 가족관계도에서 아들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도현 30세, 교육업 종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같은 이름일 뿐이겠지? 하지만 나이도 정확히 맞았어요. 서윤은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은 자산 5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었어요. 건설, 유통,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거대 재벌그룹이었죠. 이태성 회장의 외아들 이도현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 후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경영할 예정. 서윤은 자료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나이, 이름, 직업, 학력까지. 8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이태성 회장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도현이 곧 회장직을 승계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상속 재산만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8년 동안 자신과 사귀면서 도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항상 평범한 교사라고만 했죠. 왜 숨겼을까? 서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도현이 가끔 비싼 레스토랑이나 호텔을 알고 있던 것, 예술이나 고급 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애매하게 넘어가던 것들. 내가 바보였구나. 서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성공해서 도현을 차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도현이 훨씬 더 큰 부자였던 거예요. 자신이 연봉 1억 원을 벌며 우쭐해하고 있을 때 도현은 수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후계자였던 것이죠. 8년간 가난한 척하면서 나를 시험한 거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도현과 결혼했다면 자신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서유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한성그룹의 계열사들, 도현의 학창시절, 해외 유학 경험. 모든 것이 일반인과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8년 동안 평범한 교사인 척했을까요?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서유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였어요. 도현이 자신을 시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8년 동안 자신의 진실된 사랑을 확인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좋아. 이제 내 차례야. 서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도현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었습니다. 그가 숨겨온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의 새로운 삶을 파괴하고 싶었어요.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재벌 후계자의 결혼식이었구나. 서유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도현이 병원장 딸과 만난 것도,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해는 서윤의 분노를 더욱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도현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망설였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도현을 다시 원하는 이유가 그의 재산 때문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천박한지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절대 이대로 놔둘 순 없어. 서윤의 눈에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도현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2주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녀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도현의 결혼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었죠. 결혼식 당일 신라 호텔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한성그룹 후계자의 결혼식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도 참석했죠. 서유는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와 가짜 병원 진단서, 그리고 도현과 함께 찍은 과거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증거들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진짜처럼 보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서유는 스마트폰을 준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났을 때 서유는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객들 사이를 뚫고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현과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서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현은 서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임신했어요. 도현 씨 아이예요. 서윤의 외침에 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신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 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현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이걸 보세요. 서윤은 임신 테스트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3주 전에 검사했어요. 분명히 2줄이 나와 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서윤은 가짜 병원 진단서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확인받은 임신 진단서예요. 도현의 신부인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병원장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객들은 더욱 웅성거렸고 일부는 이미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 후계자 결혼식 스캔들 재벌 2세 불륜 폭로 같은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유는 스마트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성그룹 이도현 후계자의 결혼식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시청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박이다. 재벌가 스캔들 진짜인가요? 남자가 미쳤나? 도현은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 씨, 우리가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제 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비밀리에 만났잖아요. 3개월 전에도 만났어요. 서윤은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도현과 함께 찍은 과거 사진들을 최근에 찍은 것처럼 조작한 것들이었죠. 하객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뉴스들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스캔들은 언제나 큰 뉴스거리였거든요. 지혜의 아버지인 병원장이 나섰어요. 이 결혼식은 중단하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연기하겠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꿈같던 결혼식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어요.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지혜는 울면서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짜릿한 쾌감을 느꼈어요. 자신을 속인 도현에 대한 복수가 성공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허전함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걸까? 서유는 잠시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고 기사화되었어요. 한성그룹 주가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서유는 식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8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의 무너진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복수를 성공시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윤의 폭탄 선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한성그룹의 주가는 계속 하락했어요. 도현과 지혜의 결혼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도현은 회장직 승계도 미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변호사와 함께 서윤의 주장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무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윤을 고발한 것이죠. 첫 번째 법정 출석일 서윤은 자신만만했어요. 임신 테스트기와 진단서,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를 준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도현 측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시했어요. 피고 서윤 씨의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지난 6개월간 산부인과를 방문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이 제시한 진단서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계속했어요. 피고가 제시한 임신 테스트기의 구매 기록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결혼식 당일에 샀다는 것은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증거였거든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피고와 피해자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음이 확인됩니다. 서유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자신이 3개월 전에 도현과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년 동안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번째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사진들을 제시했어요. 피고가 제시한 최근 사진들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두 2년 전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제 서윤의 모든 거짓말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법정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피고가 결혼식장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증거입니다. 현재까지 조회수 300만 회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한성그룹의 주가는 15% 하락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서윤의 자백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언론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어요. 도현은 법정 뒷자리에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판사는 다음 주에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윤은 법정을 나서며 도현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도 명예도 아닌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윤은 법원을 나서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해, 도현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그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파괴였으니까요.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투자회사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선고 당일,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어요. 서윤은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명품 정장 대신 검은색 단조로운 옷을 입었어요. 피고인 서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주가 하락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말을 들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선 후 서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급 아파트는 월세를 낼 수 없어서 10평짜리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연봉 1억 원이던 삶에서 최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날,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피곤에 찌든 얼굴, 거친 손, 값싼 옷. 8년 전 대학생 시절의 모습과 비슷해졌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서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비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거짓말로 남의 인생 망친 여자, 돈만 밝히는 거짓말쟁이 같은 악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어요. 민지와 수진도 마지막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도 직장 다니는 몸이라 너랑 계속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서윤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 때와는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때는 선택한 고독이었지만 지금은 강요된 고립이었거든요. 사회봉사를 하면서 서윤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노숙자들에게 급식을 나누어 주고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서윤은 생각했어요. 어느 날 사회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도현과 지혜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가족 결혼식을 올렸고 도현은 정식으로 한성그룹 회장직을 승계했다고 했어요. 뉴스 속 도현은 행복해 보였어요. 지혜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 자리가 내 자리였을 수도 있었는데. 잠시 아쉬움이 들었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나는 도현이에게 복수하려고만 했지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거야. 그제야 서윤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8년 동안 도현과 함께했지만 정작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던 적이 없었어요. 항상 조건을 따지고 계산하고 비교했었죠. 법정에서 도현이 자신을 바라보던 슬픈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는 분노하지 않고 실망했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이었겠죠. 정말 미안해, 도현아. 서윤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사과는 도현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서윤이 사회봉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윤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기로 했어요. 여보세요? 서윤아, 잘 지내? 서윤은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현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죠. 도현아, 왜 무슨 일로 전화를? 궁금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서윤은 당황했어요. 자신을 법정까지 끌고 간 도현이 왜 안부를 묻는 걸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있어 사과받으려고 한 전화가 아니야. 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예전에 서윤을 위로해주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사회봉사한다면서. 어때? 어떻게 알았어? 가끔 소식을 들어. 많이 달라졌다던데. 서윤은 눈물이 났어요. 도현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도현아, 나 정말 너한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미안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느냐야. 도현의 말에 서윤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여전히 따뜻하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8년간 너와 함께한 시간은 내게도 소중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서유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도현이 자신을 완전히 보내주겠다는 뜻이었죠. 결혼 축하해. 뉴스에서 봤어. 고마워. 지혜는 좋은 사람이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 그 말을 들으며 서유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도현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면 지금쯤 행복했을 텐데 항상 조건을 따졌었거든요. 도현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8년 동안 왜 내 정체를 숨겼어?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서유는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자신은 도현 아버지의 우려가 맞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차버렸을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진짜 내 재산을 노렸다면 먼저 차버리지 않았을 테니까. 도현의 말에 서유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었어? 그럼. 8년이나 함께 했는데. 특히 힘들어할 때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 서유는 펑펑 울었어요. 도현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안녕이야, 서윤아. 행복하게 살아. 도현아, 너도 행복해. 정말 행복하게 살아줘.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윤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도현의 마지막 선물 같은 전화였어요. 그는 서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죠. 그날 밤 서윤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도현이와 마지막 통화를 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구나.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도현이가 마지막까지 나를 용서해줬으니까. 도현과의 마지막 통화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사회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거든요. 사회봉사 200시간을 마친 서윤은 작은 동네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어요. 최저임금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서윤아, 오늘도 고생했어. 식당 사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서윤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한때 억대 연봉을 받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퇴근길에 서윤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매주 2번씩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투자 경험을 살려 간단한 경제 개념도 알려주었죠. 선생님,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중학생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천만에. 내가 더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 서유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10평 원룸의 작은 책상에 앉았어요. 그녀는 일기를 쓰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다. 식당에서 손님들의 미소를 보았고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의 기쁜 표정을 보았다. 예전에 나는 이런 작은 행복들을 보지 못했구나. 서유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고급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던 화려한 야경은 없었지만 골목길의 따뜻한 불빛들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서유는 우연히 도현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교육재단을 확장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화면 속 도현은 행복해 보였고 그의 아내도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정말 잘 됐네. 서유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질투와 후회로 괴로워했을 텐데 이제는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윤이 배운 가장 큰 변화였어요. 겨울이 오고 서윤은 여전히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어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 합격했어요. 민지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정말? 축하해. 서윤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걸요. 봄이 다시 왔어요. 서윤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한 오후였어요. 1년 전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찾기 시작한 때였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다. 대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있다. 서유는 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돈이나 지위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남보다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녀의 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서유는 침대에 누웠어요. 작은 창문으로 별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자.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윤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느냐에 있다는 것을 서윤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